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타로를 배우지만 자 타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연애라는 타로에서 연애 이제 운이나 연애 상담이 굉장히 재미있고도 선도를 해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타로를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애를 이제 상담하러 왔으면 그 사람은 나는 연애에서 지금 꿀물이 뚝 쏘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타로 상담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길에서 데이트하다가 우리 한번 타러 볼까? 이런 사람은 몇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연애 상담 좀 해주세요 하는 사람 중에 나는 연애에서 행복해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즉, 이 안에 있는 그림을 보면 서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거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게 카드를 뽑지 않아도 연애 상담을 하러 왔다는 그 순간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사람이다가 아니라 상황이다. 문제가 있는 어떤 상황이야. 자, 여기 천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 천사 삼각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연애 상담했을 때 이 카드가 나오면 사랑스러워, 연애에 아름다워, 미칠 것 같아가 아니라 안에 문제가 존재해요. 그거를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는 태양계에 비치고 있는 태양. 꼭 일본 전범기, 무길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마지막 7번 전차 카드. 자, 7번 7이라는 숫자. 이 표현도 되게 어떻게 보면 여성 비하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처녀수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뭐냐면 처녀 비해 처음 무언가를 할 때 그럴 때 처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처음 시도하는 숫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특별한 숫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직설적으로 뭐냐면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즉 도전하는 처음 무언가를 했을 때 도전을 해야지만 성공을 해. 동양 사람한테 숫자를 1부터 9까지 숫자 중 하나를 골라 그러면 3이라는 숫자를 제일 많이 선택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공과 풍요를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자, 서양 사람들한테 숫자를 고르려면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골라요. 왜? 럭키 7이잖아요. 왜 럭키 7일까? 즉, 도전하면 성공을 가져올 수 있어. 역설적으로 뭐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은 없어요. 나는 왜 행운이 없지? 복권 같은. 그러려면 복권부터 사라는 얘기야. 도전을 하고 나서 나는 왜 이런 행운이 안 올까를 따지는 거지. 복권을 안 사면서 나는 복권에 관한 행운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도전하면 성공이라는 가치를 서양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벤처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엄청난 돈을 주고 사들여요.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동양에서는 어때요? 그런 기업이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똑같이 만들죠. 그래서 그 업체를 죽여요. 왜? 성공만 하면 되니까. 성공하면 문제 없어요. 가치관의 차이예요.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서양에서는 돈이 많아도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도전한 사람들, 그만한 가치를 부여해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도전을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도전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아무도 도전하지 않아. 그러면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없어.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뭔가가 유행했다 그러면 옆에다가 비슷하게 또 만들어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애들이 기술이 없거나 없어서 인물이 없어서 똑같은 걸 안 만들까요? 만들 수 있지만 잘 안 만들어요. 왜? 뭐 특허권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예 그걸 사버리잖아요.
엄청난 돈을 주고 그 돈이면 그거를 100배는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그냥 그 돈을 주고 사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죠. 그러면 그거를 사면 돼요. 그 가치를 아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느껴지는 거는 비슷한 걸 만들어서 죽여버리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다 미국으로 가거나 다른 데로 가요. 좀 그런 게 좀 안타깝고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그거 굉장히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이 물건을 100만 원이야. 그럼 100만 원 주면 좀 비싸긴 하지만 돈 주는데 돈을 줘요. 그런데 뭔가 음식을 하는데 맛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너 음식 솜씨가 좋은데 너 어떻게 하면 이거 맛있니? 그랬더니 그거 뭘 넣으면 맛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 알려주는 돈 줘. 그러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래. 그거 그냥 알려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를 안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집에 다 컴퓨터 있으시죠?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동네에서 불러요. 되게 비싸죠? 옛날에 되게 쌌어요. 그게 비싸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스스로 만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성분들이 자동차 고장났을 때 가면 되게 바가지 쓰는 느낌 들잖아요. 그거 스스로 자처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 왠지 알아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주 작은 거에 의해서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자가 와서 봤더니 딱 봐도 먼지만 툭툭 털어서 꼬았더니 멀쩡하게 돼.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거 먼지만 털면 되는 거였네? 나는 몰랐잖아요. 그때 이 사람 출장 가서 돈 달라고 해요. 수리비.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먼지밖에 더 털었어? 돈 안 줘요. 아까워. 깎아달라고 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와서 이거 고장이에요. 새거. 그래서 새거 이거 10만 원이야. 이거 10만 원 받아요. 이거 뽑은 거 닦아서 팔아요. 그래서 비싸진 거예요.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그냥 부품을 안 갈고 뚜닥뚜닥 하잖아요. 돈 주는 거 아까워요. 그리고 너 이거 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어? 좀 알려줄래?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알아냈어요. 그거 좀 알려줘. 그걸 알려줄 정도인데 그렇게 치사해.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그거 알려주는데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걸 알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인 거예요. 그만한 가치를 돈을 주고 사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그걸 외국에서 옛날에 삼성전자나 대우전자나 전화 고장나서 부르면 막 무료로 막 엄청나게 해줬잖아요. 요즘 부르면 다 출장비 받죠? 네. 전자제품. 아까 미칠 것 같죠? 집에 다 프린터 있으시잖아요. 보통 HP 거 많이 쓰고 삼성 거 많이 써요. 미국에서 보통 한 20-30만 원 주고 사잖아요. 그거 고장 나잖아요? 버려요. 못 불러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전화해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와서 여기서 출장비를 받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출발할 때부터 시간을 재요. 우리 집까지는 2시간이 걸렸어? 치료하는데 10분 걸렸어? 돌아가자 2시간 걸려요. 그럼 5시간이 걸려요. 그럼 거기는 걔네들은 시간당 10만 원씩 받아요. 그러면 얼마야? 50만 원이에요. 컴퓨터 이거 20만 원 주고 샀는데 수리비가 50만 원 나와. 독일에서 이렇게 뭔가 기계를 수입을 했어요. 그거 고치는데 그 사람 1시간당 그게 70유로예요. 시간당 페이가. 그러면 그 시간당 페이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걔가 독일에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간을 카운팅을 해요. 시간당 70유로. 약 10만 원씩을 카운팅을 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어쨌든 8시간만 일을 해요. 걔네들은. 그 시간 되면 숙소에 들어가면 그걸 빼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초과를 했어. 그러면 할증이 붙어요. 그걸 다 써요. 확인서를 다 받아요. 사인을 다 해줘야 돼. 그래서 걔가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잖아요. 엔지니어가 기본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기계면 버리고 새로 사죠. 근데 보통 기계들이
억 단위니까 불러요. 그만큼 남의 시간의 가치를 구현하게 되면 내 시간의 가치, 그 사람이 그 지식의 가치,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거를 친구한테 별거 아닌 것처럼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친구의 지식을 아는 거에 대해서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가 바뀌지. 그게 바뀌지 않으면 지금은 물건이나 중국에서 싼 거 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경매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인데 그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을 한 번쯤은 솔직히 저도 아까워요. 출장 불러서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못 타요. 택시비 아까워서.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택시 타고 여기 오는데 1시간이 걸렸어. 근데 택시 요금이 2만 원이 나왔어. 곰곰이 생각하면 그 택시 운전 기사분은 시간당 2만 원짜리 일을 한 거야. 다 넘어도 2만 원이고요. 기름값 들어 뭐 들어 그러면 시간당 10,000원짜리 일을 한 거예요. 나 같으면 안 하죠. 시간당 10,000원짜리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거를 2만 원 내는 게 너무 아까워. 그 심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까워하거나 그러면 조금은 그거는 싸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의 시간당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싼 거거든요. 택시비는. 근데 느낌적으로 지역에서 2, 3만 원 나가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쯤은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전차 같은 경우에도 전쟁을 뜻하기 때문에 죽으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전이고요. 나중에 성공. 거기에 이동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전차 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역마살이라는 키워드가 같이 존재하는 거고요. 자, 전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장군이에요. 왕관을 쓰고 있고 봉을 들었는데 왕이나 황제가 아니고 왜 장군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자, 왕과 장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왕은 능력이든 뭐든 상관없이 왕이 될 수 있어요. 장군은 어때요? 능력이 없으면 장군이 될 수 없죠. 왜 그 차이냐면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행위 하나로 부하들을 다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리더십이고요. 그리고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거는 추진력과 밀어붙이는 추진력과 어떠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사장은 왕이 아니고요. 장군이 되어야 돼요. 수많은 가족을 거느려서 생사 여탈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는 거 하나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다는 걸 자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결정을 내리고 밀어붙이는 걸 해야 돼요. 직원들한테 그런 걸 시켜도 안 되고요. 본인이 했는데 남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보여주는 거는 장군의 모습을 해라. 즉 장군의 모습은 굉장히 화려한 모습. 왜? 100m 밖에서도 제가 우리 장군이구나. 추리닝 같은 거 입으면 제가 장군인지 내 딱가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쟤는 장군의 모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앞에 검은색과 흰색의 스핑크스가 있어요. 자, 검은색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부정적인 거. 흰색은 정적이고. 우리 고유한 사실에 똑같잖아요. 자, 스핑크스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요. 이 전체가 앞으로 갈까요? 제대로 못 가겠죠. 어쨌든 한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한 방향은 누가 결정해요? 장군이 결정해야 돼요. 즉 A든 B든 선택을 해서 밀어붙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유학을 갈까요? 취업을 할까요? 고민되잖아요. 그거 고민하는 시간보다 둘 중에 하나를 빨리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게 좋아. 유학을 가도 괜찮고 취업을 해도 괜찮아. 제일 중요한 건 결정해서 밀어붙이는 거야. 이런 의미가 전체 카드에는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밀어붙여 이런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너무 들이대. 그럼 어때요? 넌 들이대서 안 돼. 좀 생각 좀 해.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타로 카드에는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대방이 무언가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어. 너무 강하게. 그러면 조금은 좀 진정해. 너무 여유를 부리고 있어. 천천히 하고 있어. 그러면 반대적으로 그런 건 좀 밀어붙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자의 어떤 상황에 반대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반대적으로 얘기할 때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죠. 저 같은 사람은 되게 느긋한 사람이에요. 저는 보통 어떤 약속이 있으면 최소 30분 전에 도착해서 있으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래서 특히 길이 막히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해도 시간에 쫓기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도착해서 거기서 편하게 쉬자라는 게 제 주의고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서둘러라 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죠. 너무 서두르니까 여유를 가져 그러면 얼마나 더 연습했으라고. 반대적으로 누구는 항상 약속 시간에 5분 10분씩 늦는 분들 있어요. 그 사람들은 딱 평소에 여기는 1시간 거리에 가면 딱 1시간 전에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하죠. 대부분 이렇게 요즘 지하철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45분 걸려 딱 해. 그러면 한 5분 전에 출발하면 되겠지? 본인 걸어가는 거 생각 안 하고요. 열차 오는 거 생각 안 하고요. 갈아타는 거 생각 안 하고요. 내려서 가는 거 생각 안 하고요. 못 찾는 거 여기가 어디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5분 전에 출발하면 10분 늦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가는데 좀 뛰면 저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안 뛰어요. 왜? 어차피 여유를 갖고 왔기 때문에 다음 차 타면 돼요. 그런데 시간에 딱 5분 전에 출발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뛰어야죠. 그거 놓치면 멘붕이 오잖아요. 그래서 회사에 지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지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7번까지 해서 이론적으로 총 8장의 카드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림을 읽고 그림을 이해하는 방향. 이걸 반복하다 보면 타로는 자연적으로 돼요. 그리고